안녕하세요. 유아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서 대면 강의가 비대면 강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실 명상 그러면 서로 이렇게 오프에서 만나서 호흡도 나누고 웃음과 울음도 나누면서 소통을 해야만 치유의 효과가 훨씬 더 증가될 수 있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이 되면 효과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지만 그러한 걱정도 딱 날려버리고 열심히 한번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를 위한 그러한 다양한 마음챙김 건강관리법들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유아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의 한방건강관리학과의 명상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약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약국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 공간에 갇혀서 그때는 약국이 의약분업도 아니었던 때였거든요. 그 안에 갇혀서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프고 기분은 언제나 디프레스 돼서 우울감으로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명상을 접하게 됐는데 그냥 많이 한 것도 없었습니다. 내 몸을 늘려주는 도인체조라고 하는 그런 도인체조와 명상을 하고 났는데 첫날 그 다음 날서부터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면서 그야말로 몸도 마음도 아주 가볍게 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명상 체험들을 하면서 와, 이 명상이 뭐지? 명상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깊어지게 됐습니다. 약은 부작용이 있죠. 명상은 몇몇의 사람들에서는 또 명상도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돈도 들어가지 않고 내 몸 안에서 나의 뇌라든가 나의 호르몬 분비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몸에 좋은 항염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기도 하고 의욕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차분하게 숙면도 잘 취하게 하는 그러한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약사라는 직업보다 명상 교육 강사라는 것을 하는 것이 내가 훨씬 더 기쁘고 내가 훨씬 더 나의 모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약국을 그만두고 명상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활동을 살펴보면 EBS라든가 MBC 같은 데에 기체조 명상으로 또 출연을 하기도 했고요. 삼성 농구단, 배구단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훈련시켜서 그 경기력을 훨씬 더 향상시키는 그런 것에 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TV 특강 같은 데도 나오고 그 다음에 헬스조선가는 아마노들을 모집해서 숲속에 가서 숲속 치유 힐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요. 현재에도 각종 기업체에서 포스코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이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대림이라든가 이런 각 기업체의 명상 특강을 하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저서는 숨만 쉬어도 셀프 힐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웹툰 형식으로 되어서 만화 형식으로 돼서 아주 명상을 심각하게가 아니라 재미있게 워크홀릭에 빠진 직장인을 위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4시간입니다. 그래서 4회 차이니까 4시간이라기보다는 8시간이죠. 1회차에 2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차와 2회차, 3회차, 4회차로 구성이 되는데 각각 1회차도 전반부, 후반부 나누어서 시청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시간 내내 명상을 하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끊어서 읽을 수 있도록 호흡법이면 호흡법, 그 다음에 점진적 이완법이면 이완법 이런 식으로 끊어서 들으실 수도 있게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스트레스에
스트레스에 대한 거, 몸의 감각에 대한 거, 나의 생각이라든가 그런 느낌을 자각하는 내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첫째 날에 진행이 될 거고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이제 스트레스를 알았으니까 그러한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법들과 거기에 기초가 되는 제반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훈련법들을 통해서 나의 몸 관리, 나의 먹거리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잘해서 세상은 너무나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중심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을 해드리고 싶고 그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첫째 날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내 몸에 대한 알아차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호흡이라든가 몸에 대한 감각을 깨우고 또 생각이라든가 감정, 느낌 같은 것들도 자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자기의 몸을 느껴보세요. 내가 앉아있는 나의 몸. 어깨를 긴장하고 있는지, 지금 엉덩이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그 다음에 발바닥에 대한 느낌도 한번 느껴보세요. 왼발, 오른발. 왼발에 더 힘이 들어갔는지, 오른발에 힘이 들어갔는지, 엉덩이는 왼쪽으로 좀 더 기울었을까, 오른쪽으로 기울었을까. 예, 우리는 무심코 그냥 앉아 있습니다. 팔도 대고 앉아 있고 컴퓨터 같은 거 보면서 계속 고개도 이렇게 숙이고 있고 그래서 순간순간 자기 몸에 대한 감각들, 호흡에 대한 감각들 지금도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 안에서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하고 있구나. 저 강사가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드네. 그런 생각에 따라서 또 나의 감정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지 아니면 배가 조금 아픈지 기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미세한 것들에 또 집중을 하시고 그거를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명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각입니다. 알아차림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자각, 알아차림. 예. 그래서 자각이 awakening이라고 그러죠. 깨어나는 거다, 알아차리는 거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는 꼭 알아차리셔야만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자, 도둑질을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 어느 사람이 더 안 좋을까요? 예. 모르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알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도둑질을 스탑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모르고 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도둑질을 하다가 생을 마감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업체에서 다면평가라는 거를 합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고 윗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동료가 나를 평가하고 아랫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죠. 그 평가는 다 다를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다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반성적인 사람은 나는 참 부족해, 난 잘 못했어 그러고 자기한테 점수를 또 적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료가 보는 것도 다양하겠죠. 윗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아랫사람한테는 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는 것은 나도 객관화시켜서 나의 생각이라든가 나의 감정이라든가 내 몸의 느낌들도 약간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명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꽃이 되어서 나에게로 왔다. 예, 우리가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의미가 되어서 나의 인식의 구조 안에 들어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명상에 대해서도 나는 그냥 뭐 절에서나 하는 줄 알았고 스님들이 하거나 요즘 명상이 유행한다는데 약간 뭐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명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졌을 때는 명상은 또 다른 의미가 되어서 나의 가슴 속으로, 나의 머릿속으로, 나의 온몸으로 들어와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상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명상법에 따라서 종교적 전통으로서의 명상이라든가 이완법으로서의 명상이라든지 자기 컨트롤 기법으로서의 명상, 또 의식의 변형으로서의 명상, 이러면서 명상도 진화해 왔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들의 의식도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근대적인 사고, 탈근대적인 사고, 통합적인 사고로 계속 의식이 진화하듯이 거기에 따라서 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명상도 점점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통합적으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명상 그러면 뭐 불교라든지 인도라든지 아니면 뭐 사실 유대교에서도 명상법이 있고요. 도교의 명상법도 있고 유교에서도 명상법이 있습니다. 또 수피즘, 그래서 아랍에서도 또 그러한 명상법들이, 다양한 명상법들이 있죠. 티베트 명상법도 있고, 각각의 모든 종교적인 전통에는 명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묵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는 선불교, 그래서 그러한 선종이라든가 거기에서 스님들이 하시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명상 그러면 산사, 스님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 명상이 또 많이 알려져서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적으로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심리학에서도 마음챙김 명상법, 자각, 알아차림을 가져다 쓰는 그러한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접목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명상법들의 유형을 한번 두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념적인 명상입니다. 관념적인 명상이라는 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치유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서 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자기암시 명상이다. 일종의 자기체면요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깨가 굉장히 굳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어깨가 펴진다. 어깨가 따뜻해진다.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 이렇게 부정적인 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명상들. 이러한 명상은 티베트 명상에서 아주 많이 있습니다. 티베트 명상은 오감을 동원해서 아주 좋은 소리, 좋은 향기라든가 좋은 느낌들,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서 내 몸에 변화를 일으켜서 치유에 활용하는 그런 명상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관적 깨어있음, 이런 거는 마음챙김 명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계속 그걸 판단하지 않고 일어나는 생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각하면서 그냥 알아차리면서 흘려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명상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관념적 명상이나 정관적 깨어있음의 명상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 건강관리란 예전에는 몸 따로 마음 따로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니죠. 이제 몸도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마음도 몸에 영향을 끼치고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통합적인 건강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라든가 이모션, 감정이라든지 정서라든가 이런 행동들이 하나의
교양악단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르게 건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통합적인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물론 가장 필요한 거 바른 먹거리죠. 바른 먹거리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아실 겁니다. 요즘은 이제 사실 오염이 많이 돼 있어서 마음 놓고 먹을 것들이 없습니다. 해산물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땅도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해독이 이제 키워드인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유기농으로 해서 우리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것들을 먹거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운동. 인간은 동물입니다. 동물이니까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 하루에 10,000보, 20,000보씩 열심히 움직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고요. 그에 이제 스트레스는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먹거리를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것보다 마음챙김 식사법, 마음챙김 운동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런 뛰는 거 하실 때에도 그냥 음악 듣거나 아니면은 TV 보면서 그냥 기계적인 운동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자기 몸에 집중을 하면서 했을 때 훨씬 더 운동 효과가 좋아진다는 거 그걸 아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다른 걸 하지 마시고 걷기를 하실 때에도 내 뼈의 상태라든가 나의 근육의 상태라든가 나의 몸의 변화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각, 감정, 몸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 저거는 맞는 소리야. 아, 아닌데 저거는 저런 건데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은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어제의 일로 가서 누군가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미래로 가서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탑하면서 아, 나의 생각이 지금 과거로 가 있구나. 아, 나의 생각이 지금 미래로 가 있구나. 그 다음에 떠오른 생각의 내용물에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이완되고 기분이 좋아질 거고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약간 긴장이 된다든가 맥박수가 증가한다든가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한 불편한 감정이나 불편한 나의 몸의 느낌들도 순간순간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몸의 반응들 이것들을 꼭 잘 알아차리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할 한 달간의 시간 동안 몸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게 되면 내 몸에 좋은 어떠한 안 좋은 습관들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해초리입니다. 이제 내가 어떠한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딱 해초리를 보는 순간 누가 생각나시나요? 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한 번도 저는 학교 다니면서 맞아본 적이 없는데 이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선생님은 단체 기합을 그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단체 기합도 굉장히 여러 군데로 손 들고 90도로 서 있기 90도로 서 있으면은 와서 허벅지를 이렇게 큰 걸로 때리기 안 맞아본 학생들이 없었고 그야말로 우리 반은 많이 우는 날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되게 안 좋은 그러한 감정들이 있고 이래서 폭력에 대한 두려움들이 제가 있었었는데 명상을 통해서 그런 폭력에 대한 두려움들도 또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초리를 보는 순간 누가 먼저 생각났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할 때 내 몸의 변화라든가 감정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 들여 마시고 멈췄다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숨들여 마시고 멈췄다 내쉬고 회초리로 맞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그걸 속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그때 나의 감정도 알아차려 봅니다. 그 생각을 떠올린 것만으로도 나의 감정과 내 몸의 느낌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이제 천천히 모든 에너지를 나의 아랫배 단전으로 모시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누가 떠오르셨나요? 지금 이제 옆에 명상 노트 하나를 만드시고요. 거기에다가 회초리를 보는 순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맞았었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글로 적어 보세요. 명상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글로 적을 때에는 글로 적는 것 자체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몰랐었던 것들, 어떠한 사진을 보면서 내가 반응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반응이 일어났던 것들을 적는 겁니다. 나는 나를 때리던 그 선생님의 눈빛이 생각이 난다. 저는 지금도 그 선생님의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들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눈은 선생님으로서의 사랑보다는 뭔가 모를 분노의 대상 같은,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어떻게 어디서 어떤 분노가 아이들을 그렇게 폭력으로 내버릴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눈빛과 그렇게 하얀 은퇴 안경과 그 눈을 보며 깜짝깜짝 놀라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감정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만으로도 나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거를 글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춤 하시고 꼭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생각으로 갈 겁니다. 바닷가에 갔네요.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바닷물 소리가 들려오고 앉아있는 그거를 한번 또 연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눈을 감습니다. 여기는 바닷가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디선가 갈매기의 울음소리도 들려옵니다. 바닷가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떠오르는 나의 생각, 감정, 내 몸의 느낌들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확장된 나의 의식을 나의 몸으로 수렴을 하시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시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어떠세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시죠? 바닷가로 갔다 하니까는 뭔가 백사장에 누워있다 생각하니 어깨의 긴장도 풀어지는 것 같고요. 아까 회초리에 맞는 기억을 떠올렸을 때와 지금 또 휴양지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런 것을 떠올렸을 때 어떠세요? 내 몸의 반응이라든가 내 몸의 느낌이라든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도 다 달랐을 겁니다. 첫 번째는 불편함, 슬픔, 두려움, 분노 이러한 감정들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편안함, 안온함, 따뜻함 뭐 이러한 감정들이 또 왔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 어깨의 긴장은 풀어지고 배도 따뜻해지고 그런 느낌들을 지금 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멈춤하시고 자꾸 저는 적으라고 합니다. 적는 이유는 나의 무의식적으로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구체화시키지 못했던 것들을 문장으로 씀으로 해서 구체화시켜서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쓰는 순간 그것을 쓰고 이것을 보고 내가 다시 읽으면서 자기 암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러내는 과정 또 이것도 치유의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심히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까 회초리 했을 때 많이 힘들었던 거 있죠. 많이 힘들었던 거는 조금 그 힘듦을 강도를 놓치면서 호흡을 조절을 하시면서 이제 나는 이때에 누구한테 맞았던 것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지금 명상을 하려고 보니 갑자기 뜬금없이 그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의식의 바닷속에 있던 기억들이 이제는 툭툭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해결해줘. 지금은 내가 해결할 때야. 하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거는 너무 안에 깊숙하게 있어서 자각하기에 힘들 때에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무의식적인 작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깨어나게 하는데 훈련이 안 된 경우에는 이미지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연상을 잘합니다. 왜? 뇌가 활성화되어 있고 소프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우리는 연상 같은 걸 하지 않았고 뭐 듣기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눈을 감으면 깜깜해요. 그러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선명하게 보려 하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들을 자꾸 연상하는 연습을 하세요. 사과, 배, 구름, 피아노 이러면서 연상을 하게 되면 피아노 그러면 어떤 피아노가 떠오르세요? 뭐 하얀 그랜드 피아노가 떠오를 수도 있고 검정색의 피아노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연상들을 자꾸 하는 거죠. 소리도 얼마나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들을 자꾸 훈련을 할 때 훈련하는 것 그 자체가 또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힘든 정보에 대해서는 그냥 무심하게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좋은 느낌은 더 배가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무심하게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있구나 그러고 알아차리는 또 훈련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좋고 나쁨이라는 것도 나의 판단의 필터를 쫙 와서 이거는 좋다, 이거는 나쁘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는 거는 좋고 나쁨의 해석도 객관화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느낌은 훨씬 더 좋게 배가시켜서 그것을 느끼면은 치유 효과가 더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게 뭡니까? 난장이 인형입니다. 세계 최초로 뇌 지도를 그린 의사가 펜필드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쵸? 여기 보세요. 뇌에다가 지도를 그렸어요. 이 지도를 가지고 이제 전극을 해서 뇌에 여기를 탁 하니까 손이 움직인다. 그럼 아 여기는 손이야. 또 여기는 어디로 움직이네 해서 뇌 지도를 그린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난장이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난장이 인형의 이름이 바로 호문클루스라고 합니다. 이 호문클루스라는 인형인데 여기는 체성 감각이고 체성 감각 그럼 뭡니까? 느끼는 감각입니다. 여기는 운동 감각입니다. 운동 감각은 뭔가요? 예, 움직이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체성은 느낀다. 그러니까 손에 대한 느낌, 내가 무엇을 만졌을 때, 비누를 만졌을 때, 또는 뭐 밀가루 반죽을 만질 때, 흙을 만질 때, 모래를 만질 때 다양한 느낌들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손놀이들을 하면서 다양한 감각을 깨어나게 해줘야 된다 그러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감각이 무뎌져 가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자극들을 해주는 게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운동 감각입니다. 운동 감각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손을 움직여야 된다. 왜? 손이 많은 부분이 뇌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 유머 일본지라든지 개그 콘서트 그런 데 보면은 손 뭐 엇갈력 타기 그러고 뭐 손 이렇게 해서 오른손 왼손 엄지 새끼 한다든지 또 주먹 가위보도 이쪽은 주먹하고 이쪽은 가위해서 주먹 가위 보 이쪽이 이기게 하는 겁니다. 주먹 가위 보 주먹 가위 보 예,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바꿔서도 또 해보는 거죠. 이쪽이 이기게 주먹 가위 보 주먹 가위 보 잘 되면 주먹 가위 보 주먹 가위 보 예. 헷갈렸네요. 주먹, 가위보. 예, 이렇게 빠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엇갈려 한다든지 계속 움직여라. 그 다음에 손을 자극한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손바닥을 자극해 보세요. 이 손바닥을 자극하면서도 예,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손가락으로 가는지 손가락으로 간다면 둘째 손가락으로 가는지 셋째로 가는지 손바닥으로 가는지 팍팍 치고 이럴 때 나의 어깨에 긴장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보시고 손가락 끝끼리 부딪히게 팍팍팍팍 부딪혀 보세요. 예. 부딪히고 예, 여기도 부딪히고 옆으로도 툭툭툭툭 부딪히고 어깨에 힘 빼시고 얼굴도 활짝 웃으면서 하시는 겁니다. 얼굴을 심각하게 꽉 다물고 하게 되면 어깨에 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엄지손 있는데도 툭툭 붙이고 예. 이쪽도 때리고 소나 깨어나라 얼굴아 깨어나라 팍팍팍 열심히 부딪히고 손등도 부딪히고 네 그대로 내려놓은 채 눈을 감습니다. 그대로 나의 몸을 느껴봅니다. 거친 나의 숨도 느껴보고 얼얼한 나의 손의 느낌도 느껴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나의 모든 의식을 나의 내 몸에 집중을 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왼손 바닥의 느낌, 오른손 바닥의 느낌, 손가락 하나하나의 느낌에 집중을 합니다.
이마에 긴장을 풉니다. 얼굴에 긴장을 풀고 목과 어깨와 양팔과 손에 긴장을 풉니다. 가슴에 긴장을 풀고 배와 등에 긴장을 풉니다. 양쪽 엉덩이에 긴장을 풀고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양발에 긴장을 풉니다. 가벼워진 나의 몸, 내 몸의 경계도 사라지고 그냥 편안하게 존재하는 나, 그 나를 느껴봅니다. 호흡은 점점 깊어지고 나의 몸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시고 그 환한 미소의 빛이 나의 얼굴과 목, 어깨, 팔, 양 손끝으로 퍼져가게 합니다. 그 환한 빛이 나의 가슴으로 배와 등, 엉덩이,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까지 퍼져갑니다. 내 안에 밝은 빛이 내 몸 주위로 퍼져간다 상상을 하시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은 날마다 조금씩 밝고 맑고 강하게 변하여져 가고 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어떠세요? 깊이 들어갔다 나오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자기 몸에 대한 감각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예. 이제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